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9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7추진 절차,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제50조 2, 제50조 3, 제52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두 편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만남은 그중 첫 번째 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 가운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죠.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다음 화면부터 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략 1년 6개월 내외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AI 검색을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사실 이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1년 6개월 내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5 추진 절차, 이게 제7 추진 절차, 이 사이에 제6 추진 절차로서 시공자 선정이 자리 잡게 되죠. 이 시공자 선정이 늘어지게 되면 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쯤 말씀드릴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한 질문 가운데 있어서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합이 말이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중요한 것은 신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신청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되겠죠.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만 한다면은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에 대하여 바로 9번째 만남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 세 가지 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를 하였고요. 그중 첫 번째 화면에 제50조, 두 번째 화면에는 제50조 2, 세 번째 화면에는 제50조 3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하여 요약 정리해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조합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되겠죠. 조합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52조 다음 만남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쯤 해두죠.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겠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46조입니다. 이것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고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인가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먼저 신고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제1항 단서, 바로 다만 이후에 있는 신고죠.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이 말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 다음 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인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볼게요. 사업시행자는 말이죠. 물론 일부 생략되어 있다는 표시를 해두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고 처음에는 이런 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말이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당연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도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는 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요.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 조합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에서는 이런 거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이미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제7항에는 말입니다. 지정 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정 개발자는 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이미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6항과 제7항은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히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도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 이유가 있는데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 처음에는 이런 거 무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에 더 편리합니다. 이점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와 이어서 제50조의 3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의 2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윤곽부터 봐가고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상호 연관시키면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 시작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부산광역시라면 시장이 되겠죠. 이분께서는 말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호 아래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고요. 일부 내용 생략도 하였습니다.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죠. 이를 통합하여 검토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심의라 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죠. 아래에 있는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부산광역시라면 부산광역시장이 되겠죠. 이분께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아무나 그 위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 제가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부산광역시라면 시장이 되겠죠. 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그럼 부산광역시가 되겠죠. 시청, 소속 공무원 및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 바로 이분이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그럼 구청이 되겠죠.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1, 그리고 2, 그리고 3 말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상호 연관된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를 다루는 위원회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를 다루는 위원회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를 다루는 위원회가 바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요. 제50조 2뿐만 아니라 제50조 3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대괄호 속에 주 형태로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를 다루는 위원회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소방시설 관련, 자연재해 관련이라는 거 있다는 것 확인만 일단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일부 내용까지도 생략을 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에 있는 것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다루는 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둡시다. 이상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3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법 제50조 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인가의 심의 특례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의 경우에서는 시장이 되겠죠. 이분께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앞서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이어져 있습니다.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 물론 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되겠죠.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등장하고 있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방금 전에 보았던 것이 바로 법 제50조 2 제3항 제4호입니다. 의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 조합 방식의 경우에서는 조합이 되겠죠. 조합에서는 하나의 총회에서 여러분께 잘 필요 없이요. 하나의 총회에서 제50조 제1항 제8호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입니다. 이것 및 제9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입니다. 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겠죠. 이쯤에서 화면 정리하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